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2장 핵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실기편 문제 1번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연습해 보는 겁니다. 출발합시다. 핵심 기출 문제 1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722 코드번호 1172번입니다. 제72회 기출 문제 실기편 문제 1번을 연습하는 겁니다. 됐지요?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72 주식회사 72로 변경하신 다음 회사 이름 싹 바뀌었다 그지요? 오케이 출발합니다. 1번 문항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의 대체전표 적요 3번에다가 이렇게 좀 등록해 달랍니다. 메뉴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고요. 메뉴 열어서 작업할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811번이랍니다.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적요 작업할 건데 적요가 현금 적요도 있고 대체 적요도 있다 그지? 그 중에서 대체 적요다 이겁니다. 대체 적요를 좀 길게 대체 전표에 대한 적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네요. 아, 대체 적요를 말하구나. 오케이. 거기다가 3번이라고 번호 붙여서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메뉴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내가 작업할 계정 과목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관건이고 방법이 세 가지 있었다 그지? 방법 1. 계정 체계를 사용한다. 방법 2. 컨트롤 F 검색창을 띄운다. 방법 3은 코드 번호를 코드 안에 딱 타이핑한다. 이렇게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는 문제는 코드 번호 811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방법 3이 제일 파워풀하다 이겁니다. 오케이. 커서를 코드 안에 딱 위치시키고 타이핑합니다. 8, 1, 1. 그러면 커서가 811번 코드 번호로 싹 이동이 됩니다. 이름이 복리후생비라고 돼 있네, 그지? 여기에다가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적요 중에서 대체 적요에다가 3번이라고 번호 붙여서 이렇게 좀 등록하면 되겠지. 할만합니까? 자, 뭐라고요? 사내 동호회비 지원이라고 등록합니다. 사내 동호회비 지원. 오케이. 이렇게 입력했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가지고 틀린 부분 고치고 누락된 부분 추가 입력하랍니다. 메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 먼저 선급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선급금을 딱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거래처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작업하자. 자, 메뉴 화면 약간 이동시켰고 시험지 화면도 약간 이동할게요. 됐습니다. 우리 테크노 맞습니다. 주식회사 일레코리아 여기 틀렸네 그지? 수정합시다. 주식회사 하늘정밀 요것도 틀렸네 그지? 요거 두 개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220000 그리고 하늘정밀 330000 타이핑했고 엔터키 치면 밑에 있는 차액이라는 빨간 글자가 0으로 싹 바뀔 겁니다. 타이핑합니다. 타이핑했고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차액이 0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선수금 작업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선수금 선택하고요. 어느 쪽? 보자. 주식회사 하이테크 맞고 주식회사 프로테크가 틀렸네. 금액 고쳐야 되겠고 부흥정밀은 아예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추가 입력하자. 됐지요? 어이. 자, 프로테크 금액 4500000으로 수정했고 부흥정밀은 추가로 입력해야 됩니다. 커서를 코드란에 딱 위치시키고 F2 키 또는 메뉴 상단에 있는 코드 버튼 누르면 되겠다, 그지? 메뉴 상단의 코드 버튼 누르든지 아니면 자판에 있는 F2 키를 눌러서 검색창을 띄웁니다. 됐지요? 이 상태에서 부흥정밀이라는 회사를 불러오고 150만 원 입력합니다. 1500000 타이핑했고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있는 차액이 0으로 싹 바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차액이 0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시험자면 다시 정상 위치로 옮기고 3번 문항 봅니다. 전자제품 매출을 위해서 현대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했다. 다음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탭이 3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용카드 탭을 선택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유형란을 커서 위치시키면 유형이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는데 신용카드 가맹계약 거라고 유형을 매출로 선택해서 작업하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자, 신용카드 탭을 선택하고 코드 번호는요. 99990 현대카드. 자, 유형란에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는데 매출을 선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맹점 번호를 입력합니다. 5640 0 그 다음에 2314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회차 문제가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 다음 회차 볼게요. 핵심 기출 문제. 핵심 기출 문제 2번이네요. 오케이.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64. 코드번호 1164. 제64회 기출문제의 실기편 문제 1번을 연습하는 겁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4 주식회사 64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다음은 회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해서 완성하십시오. 다른 재무제표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서로 숫자들이 연동되더라 이겁니다. 연관관계가 있다, 그지? 그래서 그 연관관계를 사용해서 그 관련된 모든 메뉴를 수정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운 스타일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문제는 까다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다른 메뉴들은 다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자료 보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만 작업하면 되는 좀 단순한 문제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메뉴 열어서 자료 보면서 숫자 확인합시다.
자, 메뉴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됐습니다. 자, US부터 이제 하나씩 맞춰보는 겁니다. 자, 시험 장면을 약간 좀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매출액부터 하나씩 맞춰보자. 제품 매출 맞고요. 자, 매출원가는요. 제품 매출원가 맞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도 확인하면 더 좋겠다, 그지? 상세 내용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제품 매출원가의 금액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상세 보조창이 나타납니다. 하나씩 확인해보자.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 상세 내용도 모두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시험 장면 조금 올릴까요? 자, 이제 급여부터 맞춰봅니다. 급여 맞고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금액이 틀렸다, 그지? 수정 작업. 여비교통비, 그지?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강열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촬영유지비, 사무용품비, 수호품비, 수수료비용 모두 맞고요. 자, 몇 개가 더 있네 밑에. 이왕이면 그냥 쭉 보자. 자, 광고 선전비, 대손상각비 됐죠? 왼쪽에 있는 내용들 다른 건 다 맞고 복리후생비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고칩니다. 15669-300 됐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도 숫자가 몇 개 있다, 그지? 봅니다. 자, 뭐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자, 이자 수익이 230만 원, 외환 차익이 5908000, 잡이익이 맞고요. 이자 비용 맞고 기부금이 틀렸다, 그지요? 기부금이 190만 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환산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법인세 나머지는 맞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부금 요거를 수정하면 되겠네. 19 00000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수정했고요. 자, 손익계산서의 결론값은 뭡니까? 당기순이익이다, 그지?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자동 계산되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4382600 요거랑 문제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 결론값인 당기순이익 4382600 그지? 요거랑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그지? 봅니다. 아하. 자동 계산되어서 표시되는 금액이랑 자료 금액이랑 똑같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라는 요 메뉴 작업을 내가 잘 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문제처럼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숫자들이 쭉 제시되어 있고 당기순이익까지도 표시되어 있는 문제라면 항상 메뉴 작업하고 나서 마치기 전에 자동 표시되는 당기순이익이랑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당기순이익을 항상 맞춰보고 나서 메뉴를 닫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가 출제되었다. 메뉴 닫기 전에 뭘 확인하자고 했습니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야 된다. 즉 대차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문제. 지금 보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 나왔다고?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다음에 메뉴 닫자 이겁니다. 됐죠? 이왕이면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메뉴 닫읍시다. 2번 문항 봅니다.
제조 경비 중 임차료와 관련하여 창고 임차료 비중이 크므로 계정 과목을 별도로 설정하고자 한다. 아래의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길게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무슨 메뉴입니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좀 추가로 등록하자 이겁니다. 메뉴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의 관건은 뭐라고? 내가 작업할 계정 과목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관건이고 방법 세 가지 있어서 그 중에서 이 문제는 코드 번호 537번이 딱 제시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방법 3번이 제일 유용할 거다 이겁니다. 커서를 코드 안에 딱 위치시키고 5, 3, 7이라고 타이핑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537번이라는 요 자리로 딱 이동이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이제 작업하면 되고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표시되어 있네. 무슨 뜻입니까?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필요한 대로 등록해서 써먹으면 됩니다. 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자, 입력합니다. 창고 임차료. 창고 임차료. 아무리 열심히 입력해도 안 바뀐다 그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세팅이 오른쪽에 그 내용 입력하면 그 오른쪽 입력한 내용이 왼쪽으로 자동으로 끌려와서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오른쪽에다가 입력하면 돼. 창고 임차료. 됐지? 자, 그 다음에 커서를 성격란에다가 딱 위치시키니까 검색 항목이 몇 가지 나온다 그지? 이 중에서 뭘 선택하라고? 제조 경비라는 걸 선택하라고. 제조 경비 찾았습니까? 5번이네. 요거를 딱 선택해 주면 제시되어 있는 작업 완료. 메뉴 닫읍시다. 3번 문항.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종업원을 거래처에 등록하려고 한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하십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가지고 이 내용을 추가 등록하자 이겁니다. 자,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탭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작업하면 되겠지, 그지? 코드 번호는 800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이성실이네. 이성실. 그리고 유형란은 동시라고 작업하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요구하는 작업 모두 끝났고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오른쪽 상세 내용 적을 수 있는데 뭐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시된 것 없다. 그지? 그러면 이 상태가 완료된 겁니다. 메뉴 닫읍시다. 이렇게 또 한 회차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 문제 3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62, 코드번호 1162, 제62회 기출 문제의 실기편 문제 1번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2, 주식회사 62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업용 신용카드인 법인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다음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신용카드 탭에다가 이 내용을 새롭게 등록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탭에서 유형란을 커서 위치시키면 유형이 매출도 검색되고 매입도 검색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회사 법인카드 한 개 새로 만든 겁니다. 유형은 매입으로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유형 매입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쭉 등록하면 되겠지. 아시겠죠? 자,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신용카드 탭 선택하고요. 자, 코드 번호는 몇 번입니까? 99800. 국민카드. 자, 매입 유형을 선택하고 그지?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적습니다. 9440 다시 2657 다시
1111 다시 5558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종류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이렇게 세 가지 검색 사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업용 카드라는 걸 선택하랍니다. 3번이네, 그지? 요거를 딱 선택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모든 제시되어 있는 내용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 검토해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십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작업합시다. 먼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작업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출금 선택하고요. 이제 오른쪽 내용 작업하면 되는데 두 가지 내용이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입력 안 돼 있다, 그지? 두 가지 내용을 따박따박 추가 등록하면 되겠지. 입력합니다. 됐지요? 자, 먼저 검수장 띄워서 F2 키 누르든지 아니면 코드 버튼 누르든지 해서 검수장 띄웁니다. 그래서 주식사 우리전자 끌고 오고 금액 500만 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검수장 띄워서 주식회사 늑대와 여우 끌고 오고 금액 4800000 입력합니다. 타이핑 한 상태고요. 엔터키 치면 아래쪽의 차액이 0으로 싹 바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외상 매입금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하나도 입력 안 돼 있다, 그지? 두 가지 내용을 따박따박 추가 등록합시다. 자, 검수장 띄워서 주식회사 우주산업 320000. 그 다음에 검수장 띄워서 주식회사 태양전지 그리고 220000 타이핑했고 엔터키 치면 아래쪽 차액이 0으로 싹 바뀔 겁니다. 하나, 둘, 셋.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시험자면 정상 위치로 다시 옮기고 자 3번 문항 봅니다.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대체 적용 9번에다가 이렇게 등록하십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열어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찾아가지고 작업하면 되겠지. 메뉴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작업할 계정 과목 찾는 방법 세 가지인데요. 이 문제는 코드 번호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법 3은 써먹을 수 없어. 방법 1 또는 방법 2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지? 제3장에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방법 1을 넘어가고 방법 2로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컨트롤 F 검수장을 띄웁니다. 컨트롤 F 그리고 여기서 외상 매입금을 찾으면 되겠지. 됐지요? 검색창에서 외상 매입금 타이핑하고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커서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딱 위치가 이동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 제3장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 찾으려고 하는 외상 매입금은 부채에 해당한답니다. 비용 계정 과목은 이름이 하나지만 코드 번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고 했어. 그런데 지금 보는 거는 비용 계정 과목 아니고 부채라고. 비용 계정 과목 아닌 그 외의 계정 과목은 이름 한 개에 코드 번호 하나야. 그래서 그때는 방법 2로 찾더라도 전혀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외상 매입금은 그냥 방법 2로 찾더라도 전혀 문제 없구나. 이름 한 개에 코드 번호 한 개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작업합니다. 대체 적용에다가 현금 적용 말고 대체 적용에다가 9번 번호 붙여서 등록합니다. 외상 매출금과 상계.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났고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부연 설명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제3장에서 이제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제3장을 마치고 나면 이제 이 문제 풀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아하!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은 부채이지 부채 중에서 유동 부채에 해당하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다 이겁니다. 제3장 공부하고 나면. 그러면 방법 1. 계정 체계를 사용해서도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메뉴에서 계정 체계에서 부채 중에서 유동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 있네, 그지? 유동 부채. 이거를 딱 선택해도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해 볼게. 유동 부채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간 화면에 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만 쭉 이렇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1번 타자가 뭡니까?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입니다. 이렇게 찾아도 되는 겁니다. 거기서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이제 대체주교 9번에다가 이렇게 작업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꼭 계정 과목 찾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조금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되죠? 한번 잔소리 해드렸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자, 그 다음 회차 봅니다. 회식 비추 문제 4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60, 코드번호 1160, 제60회 기출 문제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0 주식회사 60으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1번 문항 별빛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다음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금융기관 탭 선택해서 이 내용을 쭉 등록하면 되겠지. 거래처 등록 메뉴 엽니다. 두 번째 탭 금융기관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록합니다. 98100 별빛은행 유형이 보통 예금이네. 그 다음에 계좌번호 871110 다시 88 다시 101033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제시되어 있는 내용 작업 완료. 메뉴 닫읍시다. 2번 문항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하십시오. 됐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열어서 이러한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클릭. 자, 처분 내용을 아래쪽에 따박따박 적는 겁니다. 그지? 이익준비금 30만 원. 여기 있네. 이익준비금 30만 원 적읍시다. 바로 적을게. 그 다음 현금 배당 300만 원. 현금 배당 여기 있네. 주식 배당 200만 원. 여기 있네. 사업 확장 적립금 500만 원. 여기 있네. 됐습니다. 이렇게 토탈 4가지 항목 등록했고요. 그 내용 합계가 얼마겠습니까? 요거 4개 합하면 1030000이겠다. 그지? 그 내용이 로마자 3번의 요게 집계가 딱 되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작업 완료. 메뉴 닫읍시다. 어렵지 않지요? 3번 문항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 계정 과목 대체 적요에다가 6번이라고 번호 붙여서 이렇게 등록해 달랍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 찾으면 되겠지. 메뉴 엽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계정 과목 찾는 방법 세 가지 있는데 코드 번호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방법 3은 쓸 수가 없고 방법 1 아니면 방법 2로 찾으면 됩니다. 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은 영업 외 수익이라는 범위에 해당한답니다. 그러면 계정책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 계정책에서 영업 외 수익이라고 보인다, 그지? 선택합니다. 영업의 수익들만 쭉 보입니다. 여기서 임대료라는 걸 찾을 수 있겠다, 그지? 여기 있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방법 1. 자, 임대료에 대해서 대체적에다가 6번이라고 번호 붙여서 임대료 수익의 선수수익 대체라고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방법 1로 찾았고요. 방법 2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계정책에 사용하지 않고 검색창으로 찾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컨트롤 F 검색창 띄어서 임대료라고 타이핑하고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자, 임대료 수입이라고 돼 있네. 이거는 매출이라는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거 아니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임대료 수입이라는 게 아니고 임대료라는 거다. 그지? 다시 한번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임대료라는 정확한 이름으로 이동이 되었다. 그지? 요겁니다.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영업의 수익이라는 범위에 해당하네. 그지? 이렇게 찾아도 될 겁니다. 지금 찾으려고 하는 계정 과목은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닌 그 외의 계정 과목, 즉 자산, 부채, 자본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름 한 개의 코드 번호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 2, 검색창으로 찾더라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방법 1로 찾아보았고요. 방법 2로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임대료 계정 과목 이렇게 찾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에다가 이렇게 6번을 번호 붙여서 등록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메뉴 닫습니다. 자, 그 다음 회차 볼게요. 핵심 기출문제 5번 봅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5929 코드 번호 1159입니다. 제 59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다만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서 좀 생략하고 조금 지금까지 연습하지 않았던 조금 새로운 유형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좀 회차가 좀 다른 것도 섞여 있습니다. 59회 기출문제도 있고 53회도 있고 54회도 있고 막 그렇게 좀 구성을 해 놓은 거다 이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출발합니다. 먼저 회사 변경 버튼 눌러야 되겠다, 그지? 회사 변경 버튼 눌러서 1159 주식회사 59로 변경하시고 출발합니다. 1번 문항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이 내용을 좀 추가 등록해 달랍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자. 자, 코드 번호. 자, 탭이 3개 있는데 일반 거래처이겠다, 그지? 맨 왼쪽 일반 거래처 탭에서 커서를 맨 아래쪽에 두고요. 4100 이름은 주식회사 금강전자. 자, 유형은 동시로 선택해 달라고 했고, 자, 상세 내용 오른쪽에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3381-26371.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김창원.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컴퓨터.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역 3동 30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 완료. 메뉴 닫고요. 2번 문항. 회사는 재정부 직원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퇴직급여 계정의 대체적요 3번에다가 이렇게 좀 등록하고 엔드.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과목에 대해서도 대체적용 1번에다가 이렇게 좀 등록해 달랍니다. 기존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메뉴는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가 되겠지. 그리고 작업을 두 가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작업하자 이겁니다. 퇴직급이라는 계정 과목 and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됐지요. 거기다가 각각 대체적용 3번 등록, 대체적용 1번 등록을 하자 이겁니다. 메뉴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클릭. 두 가지 메뉴 작업해야 되고요. 먼저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 작업해야 됩니다. 자,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코드 번호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 3은 쓸 수 없어. 방법 1 아니면 방법 2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제3장, 제4장, 제5장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이런 문제 아주 신속 정확하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뒷부분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풀 때 까다로울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까다로울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진도를 좀 진행하고 나면 이런 문제에 식은 죽 먹기다. 지금 좀 얼떨떨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고 안심하시고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분석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퇴직급이라는 거는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방법 2로 검색창으로 찾을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지? 왜? 이름은 한 개지만 코드 번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퇴직급이라고 검색해 보면 코드 번호가 이름은 퇴직급인데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코드 번호에 대해서 작업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겁니다. 비록 600번대 코드, 700번대 코드도 검색은 되지만 그거는 우리 출제 범위를 벗어난다 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겁니다. 500번대 코드는 제조원가, 800번대 코드는 판매비와 관리비, 900번대 코드는 영업의 비용이다 이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퇴직급인데 어디에 대한 퇴직급이라고 했습니까? 제조부 직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찾아야 되는 퇴직급이라는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는 바로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500번대 코드를 찾아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까다롭다 그지? 괜찮아. 나중에 제5장, 제3장, 4장, 5장까지 공부 쭉 하고 나면 이런 거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지금은 조금 얼떨떨 할 수 있다. 다만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500번대 코드의 퇴직급이라는 거 한 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이름에 자산이 어디 있다 그지?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닌 그 외에 즉 자산, 부채, 자본이라든가 또는 수익 계정 과목은 어렵지 않아. 방법 2로 찾더라도 왜? 이름 한 개에 코드 번호 한 개라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그냥 검색해 보면 딱 한 군데만 이렇게 커서가 딱 위치될 겁니다. 그냥 거기다가 이제 작업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찾아가지고 작업합시다. 됐습니다. 자, 검색 띄웁니다. 퇴직급여. 이렇게 칩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뭐 우리가 찾는 계정 과목 아니다 그지? 퇴직급이라는 글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커서가 여기로 옮겨진 거고 이거 아니야.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퇴직급이라고 보인다 그지? 그런데 코드 번호 몇 번이라고? 500번대 코드라고.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계정 체계로 따져볼 때 제조 원가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퇴직급이라는 계정 과목은 코드 번호가 500번대 코드이어야 되고 바로 여기가 맞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작업하는 겁니다. 대체적용 3번에다가 대체적용에다가 3번이라고 번호를 붙여서 여기다가 쭉 등록을 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작업합니다. 대책이요. 중간에 뭐 3번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 추가 등록할 때는 항상 맨 아래쪽에 등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대체적이요. 맨 아래쪽에 커서 위치시켜서 3번이라고 번호 붙이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퇴직연금 납입 됐습니다. 등록 완료. 보십시오. 등록하고 나니까 엔터키 치니까 요 번호 순서대로 딱 정렬이 돼가지고 3번이 중간으로 싹 위치가 이동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새로 등록할 때는 그냥 맨 아래쪽에 등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그지? 이거 컨트롤 F. 자, 검수형 띄워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타이핑했고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요거는 이름 한 개, 코드번호 딱 한 개거든. 딱 186번이라는 요 위치로 딱 이동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작업하면 돼. 자, 대체적으로 1번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됐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다. 메뉴 닫읍시다. 3번 문항 봅시다. 자, 별표 쳐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실기편 문제 1번을 연습해보고 있는데 너무 쉽다, 그지? 세문항 출제되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지금 출제되고 있다 이겁니다. 두 문항은 지금까지 연습했던 전통적인 방식, 좀 쉬운 스타일로 출제가 되고 마지막 3번 문항은 조금 까다롭게 출제될 수가 있는데 그 까다로운 유형은 다시 분석해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 마칠 때 기출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 중에서 출제 유형 1, 출제 유형 2 이렇게 제목 붙였는데 그 중에서 출제 유형 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지금 보는 문제입니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랑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랑 두 가지 메뉴를 동시에 수정 작업하는 그러한 좀 까다로운 스타일의 문제다 이겁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회사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서울과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계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답니다. 실제 주식회사 서울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총액은 다음과 같고 조회되는 금액과의 차익은 모두 주식회사 서울의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때문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및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그지? 두 가지 메뉴를 동시에 좀 작업해 달라 이겁니다. 자, 우리 제1장에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총액 기준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 받을 돈도 있고 줄 돈도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상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받을 돈은 받을 돈대로, 줄 돈은 줄 돈대로 총액으로 기록해야지 함부로 상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그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서울이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에 대해서 받을 돈도 있고 줄 돈도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면 받을 돈은 자산으로 그대로,
줄 돈은 부채로 그대로 이렇게 딱딱 총액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함부로 상계해버렸다 이겁니다. 받을 돈 5,600만 원 있고 줄 돈 4천만 원 있으니까 함부로 상계해가지고 받을 돈은 1,600만 원이고 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함부로 상계를 해서 엉터리로 지금 작업을 했다 이겁니다. 잘못했다 그지?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정해야 될 메뉴는 두 개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두 가지 메뉴를 동시에 작업하자. 됐지요? 자, 메뉴 이어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랑 and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두 가지 메뉴를 엽시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작업할 때 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부터 이렇게 작업 시작해도 되고 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작업 시작해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두 메뉴 모두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뭐 어떤 메뉴부터 작업해야 된다는 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해시켜 드리기에는 조금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부터 작업하는 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메뉴부터 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제 거래처별로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외상 매출금 선택해 볼게요. 왼쪽에서. 자, 화면 왼쪽에 있는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은 어디서 끌려왔을 것 같습니까? 바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끌려왔을 겁니다. 확인해 봅시다. 자산 쪽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산 쪽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5천만 원. 요게 그대로 끌려온 거다 이겁니다. 자, 요 5천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별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왔답니다. 주식회사 미래통신 2천만 원, 주식회사 빛나통신 1,400만 원, 주식회사 서울 1,600만 원. 그래서 요 세 개 합하면 5천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엉터리다 이거지. 뭐가 엉터리라고? 주식회사 서울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1,600만 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얼마입니까? 1,600만 원 아니야? 받을 돈 5,600만 원이야. 4천만 원을 함부로 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 1,600만 원에 돼 있는 거를 5,60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엔터 끼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정확하게 수정하고 나니까 차액란이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끌려온 외상 매출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래처별로 관리 내역을 쭉 입력하고 나니까 합계가 9천만 원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과 9천만 원 차이가 4천만 원 생겼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끌려오는 요 외상 매출금을 5천만 원에서 얼마로? 9천만 원으로 수정해야 되겠지 뭐.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요거를 수정합시다. 자, 잘 보세요. 자, 5천만 원을 9천만 원 수정합니다. 900000000. 자, 타이핑했습니다. 엔터 끼칩니다. 하나, 둘, 셋. 수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 프로그램 세팅이 요 5천만 원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끌려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 어디로 가자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로 가자고. 여기서 고치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얼마로? 9천만 원으로. 아시겠죠? 9000000 엔터 끼칩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이제 거래처별 초기일 메뉴로 볼게요. 9천만 원으로 분명히 나는 고쳤는데 끌려오지 않는다 그지? 왜 그렇습니까? 두 메뉴의 숫자가 연동이 되고 있지만 두 메뉴를 동시에 열어놓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단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되는 거지. 조회라는 버튼 누르면 될 겁니다. 클릭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9천만 원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요때 쓰는 것이 새로 고침 기능입니다. 자, 이제 완벽해졌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끌려오는 거가 9천만 원인데 거래처별로 딱딱 관리하다 보니까 주식회사 서울에 대한 외상 매출금 얼마였다고? 5,600만 원이었다고.
그래서 거래처별로 관리한 거 합계해 보니까 9천만 원이 된 거야. 됐지요. 그런데 이상하다, 그지? 분명히 거래처별로 관리한 것도 9천만 원이고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9천만 원인데 차익이라는 것이 여전히 4천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네.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프로그램이 약간 불완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자, 요 커서를 왼쪽에 있는 커서를 외상배 지금이 아니고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잠깐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요 차익이 정상적으로 0원으로 딱 표시되고 있습니다. 됐죠? 다소 우리 프로그램이 수업용이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기능을 전부 없애버리고 좀 용량을 좀 작게 만든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약간 불완전한 면이 있다라는 점 조금 이해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오케이. 외상 매치금에 대해서 작업했고 마찬가지 논리로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도 이제 작업하면 됩니다. 자, 외상 매입금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서 외상 매입금 선택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3,400만 원이 딱 표시되어 있네. 이거 어디서 끌려왔다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에서 부채에 해당합니다. 외상 매입금 3,400만 원. 맞습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지금 끌려온 상태입니다. 자, 거래처별로 관련한 거 보니까 주식회사 울산에 대해서 3,400만 원 있습니다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 주식회사 서울에 대해서 분명히 외상 매입금이 4천만 원 있는데 아예 입력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받을 돈 5,600만 원, 줄 돈 4천만 원이니까 그냥 받을 돈 1,600만 원만 있고 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마음대로 상계해가지고 좀 엉터리로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틀린 상태다 이겁니다. 이거를 좀 제대로 고치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상 매입금 쪽에 주식회사 서울에 대해서도 외상 매입금이 4천만 원 있습니다라고 추가로 입력하면 되는 거지 뭐. 그지요? 자, 입력합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에 대해서도 추가 입력하자. F2키 눌러서 검색 띄웁니다. 주식회사 서울을 불러오고 금액 입력합니다. 4천만 원. 요거 입력합니다. 엔터. 됐습니다. 이제 거래처 내역이 이제 정확해졌고요. 그러면 합계가 7,400만 원인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끌려오는 거는 3,4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지? 그래서 4천만 원 차이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왼쪽에 있는 금액을 3,400만 원에서 7,400만 원으로 수정하면 되는 거지 뭐. 맞습니까? 다만 지금 보는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서는 왼쪽에 있는 숫자를 고칠 수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타이핑해도 고치지 않는다. 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끌려오도록 세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디서 고치자고요?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여기서 외상 매입금을 얼마로? 74,000,000으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됐지요? 다만 저는 현재 타이핑만 입력했고 엔터키지 안 쳤습니다. 엔터키 안 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차액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대차 차액이.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지금 다른 상태다, 그지? 제가 7,400만 원으로 금액 제대로 고쳤어. 이제 엔터키 치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일치가 되면서 대차 차액 빨간색 글자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즉 대차 차액이 0이 될 거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일치가 되었고 대차 차액이 0이 딱 된 겁니다.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완벽해진 거다 이겁니다. 할만하지요? 이렇게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정확하게 작업했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로 옵니다. 자,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이제 3,400만 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어. 7,400만 원으로 고쳐질 거야. 뭘 클릭하면? 조회라는 새로 고친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7,400만 원으로 싹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상 매입금 쪽 클릭해보면 이제 차액이 0으로 싹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만하지요? 요게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와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요 두 메뉴를 동시에 수정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소리합니다. 거래처별 초기열 메뉴에서는 작업하고 나서 항상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 and 전기본 재무상태표 메뉴에서는 메뉴 닫기 전에 항상 대차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됐습니다. 이게 까다로운 스타일 유형 2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메뉴 닫고 자 이제 마지막 회차 봅니다. 해신기출 문제 6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57이고요. 코드번호 1157 제57의 기출문제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57 주식회사 57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봅니다. 기존 지번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등록상의 주소를 아래의 신주소로 변경하십시오. 우편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주소를 직접 입력하며 본점 및 사업장 모두 변경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메뉴? 회사 등록 메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 클릭합니다. 자, 주식회사 57이라는 회사에 대한 상세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소를 좀 고치자 이겁니다. 자, 사업장 주소라는 것과 본점 주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전부 다 수정해 달라고 했네. 자, 됐죠? 사업장 주소랑 본점 주소라는 거 요거 두 개를 전부 다 수정해 달랍니다. 예전 지번 주소로 이렇게 등록돼 있는데 요거를 도로명 주소, 신주소로 좀 이름 바꿔 달래. 자, 입력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8 됐죠? 그다음에 논현동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적으면 되고 뭐 쭉 한 줄로 적어도 되고 줄을 바꾸어서 적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줄 바꾸어서 한번 작업해 볼게. 괄호 열고 논현동 괄호 닫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주소 수정되었고 신주소라는 채점 대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뭐 구든 여든 부든 뭐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뭐 굳이 정확하게 작업한다면 예전 지번 주소가 신주소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으니까 신주소 여부 여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작업일 것 같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사업장 주소 작업했고 동일한 내용으로 본점 주소도 작업하면 됩니다. 타이핑으로 작업해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한 방법. 컨트롤 C, 컨트롤 V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지? 자,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컨트롤 C 해서 밑으로 커서 위치시켜서 컨트롤 V 하면 딱 그대로 복사될 거고 그다음에 논현동이라는 것도 그지?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수정될 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사업장 주소와 본점 주소라는 거 수정하는 거 한번 해보았습니다. 메뉴 닫고요. 2번 문항 봅니다. 제조 경비 중 기계 수선과 관련하여 수선 외주 용역비의 비중이 크므로 계정 과목을 별도로 설정하고자 한다. 아래 계정 과목을 추가로 등록하십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다가 이 내용을 등록하면 되는 거지. 메뉴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자, 코드 번호 537이 딱 나와 있다, 그지? 계정 과목 찾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방법 3이 제일 편하겠네. 커서를 코드 안에 딱 위치시키고 537 타이핑하면 커서가 딱 537 위치로 딱 이동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수선 외주 용역비 이렇게 이름 타이핑하고 성격란을 커서 위치시키면 선택사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조 경비라는 거 5번을 딱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메뉴 닫습니다. 마지막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별표 줘 주십시오.
실기편 문제 1번이 너무 쉽다 보니까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3번 문항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까다로울 수 있는 유형이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인데 그중에서 하나는 이미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지금 보는 문제다 이겁니다. 전기분 보고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숫자가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메뉴만 수정하는 게 아니고 연관 관계가 있는 모든 메뉴들을 하나씩 숫자 고쳐가면서 고치는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고 그거를 지금 연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잔소리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얼떨떨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3장, 4장, 5장을 공부하고 나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식은 죽 먹기다 이겁니다. 나중에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얼떨떨 하더라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숫자가 좀 돌아갈 수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쭉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출발할게요. 자. 문제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본 자료 중에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제고액이다. 주어진 자료로 추가 수정 입력하여 관련된 전기본 메뉴를 전부 다 수정하십시오. 라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자, 출발점은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요 숫자 고치는 것부터 시작된답니다. 이러한 계정 과목은 자산에 해당한답니다. 이 계정 과목이 왜 자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3장에서 열심히 요 상세 내용을 공부할 거거든. 요 계정 과목은 자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메뉴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자, 자산 쪽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숫자 입력되어 있는데 엉터리로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제대로 된 정확한 숫자로 고쳐야 되겠다. 원재료를 400만 원, 제공품을 800만 원, 제품을 12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메뉴 갑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 자, 메뉴니까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끌려오는 숫자가 있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어서 그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끌고 왔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았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네. 됐지요? 자, 여기서 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커서 위치시키 보면 상세 내용이 나와 있다 그지? 기초 원재료 A, 단기 구입한 거 B, 그래서 A 플러스 B에다가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 C를 빼면 그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는 논리로 사용한 생산활동에 투입한 그지? 올해 사용한 재료비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는 논리에서 C 금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400만 원이라는 건 어디서 끌려온 거라고요? 바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끌려왔다 이겁니다. 됐죠? 확인해 볼까? 400만 원. 그지? 400만 원이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숫자가 자동으로 잘 끌려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생산 활동하려면 재료비도 필요하고 그 재료비가 다시 한번 여기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작업해야 됩니다. 노무비도 필요합니다.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경비들,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집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합한 거를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이름 부른다. 무슨 의미라고? 올해에 생산 활동에 투입된 총 원가다 이겁니다. 근데 투입이 되었다고 전부 다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미완성품인 제공품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제공품 개념을 고려해야지 올해 완성된 물건의 원가가 파악이 될 겁니다. 제공품을 고려하자. 기초 제공품을 A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투입된 단기 총 제조 비용을 B라고 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에다가
C. 기말 현재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을 뺀다 이겁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는 논리로 이제 드디어 올해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도출된다 이겁니다. 이름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은 뭐다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지?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보는 거는 전기분의 메뉴니까 여기 적혀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언제?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의 제품 제조 원가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결론값이 되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는 논리가 사용되는데 여기 있는 C라는 금액 기말 제공품 금액이 어디서 끌려온 거라고? 800만 원이 당연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끌려온 거다 이겁니다. 확인해 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요 800만 원. 그죠? 요게 끌려온 거다. 그래서 원재료라는 것과 제공품이라는 것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로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는 내용 쭉 살펴봤는데 자, 설명은 엄청 자세하게 길게 드렸는데 우리 시험 칠 때는요. 시기표 문제 1번 시험 칠 때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요. 작업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왜? 바뀐 숫자가 자동으로 끌려와가지고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전혀 작업할 건 없고 눈으로 구경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는 거 구경해봤고 자, 그 다음 메뉴 봅니다. 뭡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되겠지. 됐죠? 자, 메뉴니까 다시 안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메뉴의 숫자도 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끌려오는 게 있는데 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알았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품 매출,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팔아서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품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팔아서 이제 돈 번 게 수익이 되잖아. 수익 창출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고객한테 넘겨줘야 된다, 그지?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는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필요하고 이름이 뭐다고? 제품 매출 원가이다 이겁니다. 제품 매출 원가 쪽에 금액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상세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그지? 무슨 논리?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는 논리로 계산되는 겁니다. 작년도에 완성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팔리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상태로 올해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기초 제품 재고액이다. 그리고 올해 완성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A 플러스 B 한 거에서 기말까지 팔리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 제품 재고를 뺀다 이겁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는 논리로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계산된다. 그지요? 여기 있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에서 C라는 금액은 기말 제품은 어디서 끌려온 거라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끌려왔다 이겁니다. 확인해 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1,200만 원. 그죠? 요게 싹 끌려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만 주의합시다. 자, 이제 별표 치십시오. 자, 매출원가라는 요 보조창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은 자동으로 지금 바뀐 숫자가 끌려오고 있어. 됐죠? 특별히 내가 작업할 필요 없어. 작업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에 있는 숫자와 동일해야 되겠습니까?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이었잖아. 그죠? 고객하고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자동으로 끌려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실기표 문제 1번으로 출제될 때요. 작업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의 매출원가 보조창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 숫자가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숫자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끌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수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 아시겠죠?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 우리 조금 전에 구경했잖아. 거기에서 결론값이 얼마였습니까? 9,200만 원이었습니다. 9,200만 원으로 분명히 결론값이 수정이 되었는데
매출원가 보조창,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원가 보조창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수정되기 전 숫자가 버젓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9,20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고칩니다. 9,350만 원을 얼마로? 9,200만 원으로 됐지? 9,200만 원으로 수정하자. 됐지? 9,2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9, 2, 0, 0, 0, 0, 0, 0 엔터 기칩니다. 하나 엔터 기치면 매출원가 결론값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숫자에서 뭔가 다른 걸로 바뀔 겁니다. 엔터 기칩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라는 결론값도 뭔가가 바뀔 겁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숫자에서. 자, 엔터 기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됐죠? 됐죠? 여기 매출원가라는 게 이렇게 싹 다른 숫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바뀌었는지 내가 눈을 놓쳤네. 어쨌든 그지? 자, 새롭게 산출된 매출원가는 이 숫자가 되겠네.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바뀌었네. 그지? 1,700만 원으로. 그지? 오케이. 그지? 그래서 매출원가 보조창에서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그지? 요렇게 고치니까 매출원가라는 결론값도 바뀌었고 최종 표시되는 단기 순이익이라는 요 숫자도 싹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대로 바뀐 숫자가 표시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전기보 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으로 정확하게 수정해야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본 손익계산서의 결론값 단기순이익이고 그게 1,700만 원입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로 넘어갑니다. 전기본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됐죠? 자, 여기서 전기로부터 넘어온 미처분 이익여금이 표시되고요. 여기서 올해 열심히 산출한 단기순이익을 더합니다. 그래서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여금이라는 숫자가 딱 집계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단기순이익이 수정되어 있는 1,700만 원으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다 그지? 여기서는 작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뭐 다른 숫자 예를 들어서 1,400만 원 이렇게 숫자가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단기순이익도 전기본 손익계산서의 결론값하고 혹시 다르면 수정해야 되겠다. 됐죠? 수정할 때 직접 타이핑으로 입력해 수정해도 되고요. 조금 더 쉬운 방법 뭐가 있었습니까? 상단에 있는 블록이 버튼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다. 블록이 버튼 클릭합니다. 됐죠? 전기본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예, 클릭하면 보십시오. 1,700만 원으로 딱 수정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200만 원이라는 요 숫자가 그지? 이제 최종적으로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에 연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알아두자고 했습니다. 설사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로마자 3번 처분액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당을 적어볼까? 현금 배당 100만 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요 메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숫자 돌아가는 거 보면 로마자 1번 집계된 것이 3,200만 원이었어. 그리고 처분된 거가 로마자 3번이 100만 원이었어. 그러면 3,200만 원에서 100만 원 뺀 3,100만 원이 맨 아래쪽에 표시될 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3,100만 원, 그지? 요렇게 3,100만 원이 맨 아래쪽에 표시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요 맨 아래쪽에 있는 3,100만 원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보는 이익 잉여금 처분이라는 것은 주주총회가 열려야만 확정이 되는 건데 주주총회는 해당 회계 연도가 끝나고 나서 두세 달 있다가 열린다고 했다 이겁니다. 작년도의 회계 연도는 제3기이고 2022년도였어. 그러면 작년도 회계 연도에 대한 주주총회는 언제 열린다고? 올해 2023년도 2월이나 3월쯤에 열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로마자 3번에 처분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절대 2023년도 2월 25일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다고? 작년도의 마지막 날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절대로 요 100만 원이라는 처분 금액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로마자 1번에 있는 숫자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자고 했습니다. 까다롭기는 하지만. 됐죠? 뭐 그런 내용 좀 부연 설명 드렸고 지금 보는 문제에서는 뭐 현금 배당 100만 원 이런 거 없으니까 그지? 설명을 위해서 입력했던 거니까 이거는 지워버립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 3,200만 원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연결되는 거 맞는지 확인합니다. 3,200만 원 적어볼까? 3,200만 원 요 숫자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연결되어야 돼. 자, 확인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옵니다. 오른쪽에 자본 쪽에 맨 아래쪽에 이름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정식 명칭인데 우리 프로그램 세팅상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라고 3,200만 원이 맞는지를 꼭 이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뭐 3,100만 원 이런 걸로 입력돼 있으면 그지?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고쳐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 3,100만 원 엉터리 숫자면은 대차 차익이 지금 빨갛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뭔가 불완전한 상태 돼 갑니다. 이거를 이제 제대로 된 숫자인 3,200만 원을 고치고 엔터키 치면 이제 요 대차 차익이 0으로 싹 바뀔 겁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연관돼 있는 숫자 고치는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죠? 처음에 얼떨떨하지만 괜찮아. 조금만 익숙해지면 된다.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쭉쭉 복습해 봅니다. 먼저 출발점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고치는 거였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숫자 변경된 거가 자동으로 잘 반영되어 있는지 구경하는 거였어.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는 우리가 직접 수정하는 작업 필요 없었다 그지? 그냥 구경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결론값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9,200만 원이었지 라는 것만 구경하고 넘어가자. 자, 세 번째가 중요했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 보조창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것이 9,200만 원이 자동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정되기 전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거야. 이거를 고치는 것이 핵심이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결론값은 단기 순이익이었어. 그지? 1,700만 원. 그지? 아, 수정된 숫자가 1,700만 원이구나 라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 메뉴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와서 단기 순이익이 잘 끌려왔는지를 확인하자 이겁니다. 혹시라도 1,700만 원이 아닌 다른 숫자가 있다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자 1번 미처분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요 숫자가 어디로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될 거다. 그치?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요 제목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요것도 고쳐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별표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재 해설이 있잖아, 그지? 여기 해설에서 자 별표 칠 거 이겁니다. 제품 원재료 제공품 고치는 건 너무 쉽잖아. 별표 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별도로 작업할 거 없잖아, 그지? 구경만 하고 넘어가는 거고 별표 찍는 겁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의 매출원가 보조창에서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지? 요거를 별표를 잘 치자. 요거를 작업을 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에서 단기순이익 그지? 요것도 별표 칩시다. 두 번째 별표. 요거 그지? 세 번째 별표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여금에 있는 요 3,200만 원이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연결되는 거야.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요 자본 쪽에 요거를 별표 주십시오. 그래서 연관돼 있는 메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작업할 건 only 3개밖에 없어. 우리 조금 전에 별표 쳤던 그 3군데 숫자를 좀 잘 고치는 걸로 좀 요약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할만합니까? 지금까지 실기편 문제 1번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